나사 빠진 기자 임동욱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욱입니다. 저는 이 나빠쇼 중에 나사가 빠졌다는 말에 좋아서 들어온 사람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스타워즈는 SF인가? 이 SF를 다룬다고 하면서 스타워즈를 처음 다룬 것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스타워즈가 SF 장르가 맞냐? SF라고 하면 보통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장르다 해서 스페큘레이티브 픽션이라고도 하고, 혹은 슈퍼히어로가 들어가서 슈퍼히어로 픽션,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다고 해서 슈퍼내추럴 판타지, 뭐 붙이기 나름입니다.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있어서 이 스타워즈는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38년 전에 첫 화가 나왔는데 아직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 중간에 띄엄띄엄 시리즈들이 나오고, 만화로도 나오고 게임으로도 나오고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고,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익스펜디드 유니버스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스타워즈는 이렇게 계속 40년 가까이 인기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바로 부정능력이라는 데서 힌트를 찾고자 합니다. 부정능력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네거티브한 능력을 가진다는 게 무슨 소리냐? 사실이나 근거를 애써서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고 의심이 가거나 불확실한 부분들을 그냥 둬도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독자들이 스스로 그 빈틈을 메꾸게 된다. 이걸 부정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이 전략적인 빈틈을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과 예측을 발휘해서 빠져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스타워즈가 가진 힘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이 아니고 여기가 아닌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게 예측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안전한 것을 원하고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정보가 계속되면 그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걸 일관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또 정보를 들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다는,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이걸 연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데 있는 이야기를 또 가져와서 어디서 들었지, 뭐랑 비슷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 거죠. 스타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워즈가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장르가 바뀌고 별의별 그 가공물이 나오고 또 팬픽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을 때 작품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건 연속성이라고 하는 이 본능이 발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인물들의 행동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일관성을 읽어낼 수 있고, 그 일관성이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질감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이야기와 비슷한가 하는 외부에서 연관성을 끌어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보느냐가 바로 이 스타워즈를 팬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그 스타워즈 4편 첫 번째 나온 새로운 희망입니다. 1, 2, 3편이 오른쪽 위에 나왔고요. 중간에는 이 스타워즈 클론 전쟁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게임도 나왔고 이제 7편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물도 바뀌고 방식도 바뀌고 수준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스타워즈를 봐왔고 또 볼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이 시리즈로 이어지거나 작품 내에서 매끄럽게 이어지는 연속성, 그리고 인물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나 성격을 뜻하는 일관성, 이 두 가지는 작품의 내부에서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내부에서 그것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에피소드 4, 5, 6 그리고 1, 2, 3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작품 외부에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연관성입니다. 덕후 누님, 덕후 형님들께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보시고 이게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의를 지향하며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 두 번째, 수도승처럼 개인 재산을 조직에 헌납한다. 네 번째, 강대한 힘을 가졌다가 배신으로 몰락했다. 누굽니까? 손 드신 분. 네네. 아나킨 스카이워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부류인 아야떡에 속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요. 오비안 케노비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분 다 맞습니다. 이 전체는 제다이 기사단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제다이 기사단의 이야기를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 템플 기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템플 기사단이 앞에 말씀드렸던 제다이 기사단의 하나의 항목에 그대로 부합이 됩니다. 왼쪽은 오비완 케노비고요. 오른쪽은 템플 기사단을 이끌었던 마지막 수장인 작드 몰레입니다. 작드 몰레 같은 경우에는 1314년 3월 18일에 이제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교황 클레멘트 5세와 같이 작당을 하고 저 재산과 저 파워를 뺏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순간에 몰락을 합니다. 학살을 당하죠. 제다이가 당한 것과 똑같고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을 조직에 혼납해서 조직은 어마어마한 템플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수도승 같은 복장들을 하고 다니고요. 이렇게 우리는 제다이를 볼 때 낯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역사적인 소재에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1. 무예의 최고 경지에 도달해 장수를 누렸다. 2. 성품이 신중하며 통찰력으로 조직을 이끈다. 4. 제자들이 풍파를 겪어 마음고생이 심하다. 바로 정답이 요다죠. 스타워즈 내에서는 요다라는 인물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작품의 바깥에서 우리가 연관성을 끌어오면 누구겠습니까? 사조영웅전 3부작의 세 번째인 의천도룡기 편에 나오는 바로 무당파의 장문인 장삼봉의 이야기입니다. 요다랑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요다를 보면서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무협지 팬들은 이 요다를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네스타 연구소에서 냈던 보고서 중에서 있는 그림입니다만 바로 미래 예측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 초점을 어디다 맞출 것인가를 설명할 때 미래 예측 부분을 빼낼 수가 없는데요. 왼쪽이 바로 이 손전등을 켜고 있고 빛을 앞으로 보낸다고 하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미래 예측의 범위로 넣을 것인가, 이 얘기를 했을 때 현재에서 시간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그럴 때 가장 넓게 퍼지는 흐릿하지만 어쨌든 빛이 닿는 저 넓은 부분을 우리는 possible future라고 합니다. 가능 미래라고 부르고요. 약간 작은 데 있는 원이 그려진 조금 더 뚜렷한 부분은 plausible future, 타당한 미래라고 부릅니다. 타당 미래 중에서도 특히나 더 좁혀서 가장 밝은 부분,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게 probable future, 유력 미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유력 미래에 그러면 초점을 맞추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preferable future, 선호하는 미래가 각자 다 다릅니다. 초점은 누구나 어디에나 자기 마음대로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나빠쇼가 앞으로 SF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가능한 세계가 이만큼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타당한 세계가 좀 좁혀질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유력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통이다, 정설이다,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게 정말로 발생을 했거나 인정을 공인을 받았거나 한 게 프루븐이 되겠죠. 그러나 각자가 선호하는 미래는 다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작품이 평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입체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나빠쇼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초점들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자유롭게 하시고 저희한테도 욕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